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입니다. 아이들하고 계획 세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건강 고민 해결하면서 건강 정보 같이 나누겠습니다.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날씨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상암동은 보시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비가 꽤 많이 내리더라고요. 피해 없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현재 제주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서울 등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도 비가 강해질 텐데요.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300 이상, 대부분 내륙 지역에서 20에서 80mm가 내리겠고요.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제주와 해안가에서는 초속 20m가 넘는 소형 태풍급 바람이 불겠고요. 전 해상에서도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공기나 선박 이용하신다면 미리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낮을 텐데요. 서울은 21도, 광주는 22도, 부산은 1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낮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지만 주말 동안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연휴를 맞아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은 이번 비가 야속하실 텐데요. 이례적인 봄철 폭우가 예상됩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서 안전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태안 여중생 학폭입니다. 충남 태안에서 한 여중학생이요, 후배를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태안경찰서는 최근에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학교폭력 영상과 관련해서 가해 학생 15살 A양과 현장에 있던 중학생들을 입건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폭행 장면에 담긴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급속히 유포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살펴보면 지금 TV에도 나오듯이 A양이 지하 주차장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이 동네 후배인 피해 학생 14살 B양을 일방적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A양이 B양을 폭행할 때 그 주변에 학생들이 있었는데 말리기는커녕 웃고 지켜보기만 하는 장면도 그대로 녹화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B양은요, A양의 동네 후배로 알려졌고 이 태안의 한 중학교에서 함께 어울려 놀던 무리였다고 합니다. 네, 영상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나 함께 어울렸던, 친했던 사이에서 또 이런 폭행을 행사할 때 충격적인데요. 더 놀라운 건 영상이 유포된 후에 가해자의 반응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교폭력 영상에 이 가해자가요, 자신의 SNS에 누리꾼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서요, 공분을 더욱 사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영상 속 이 가해자 A양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SNS에는 이 욕설과 함께 이 가해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듯한 메시지가 담긴 글을 게시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영상이 퍼지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자신의 폭행을 비판하는 이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 간이 부었네, 뭐가 저렇게 자랑스러울까, 또 어리다고 봐주면 안 된다라면서 엄격한 법의 잣대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철딱서니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못된 겁니까? 이게 저 학원 폭력을 볼 때마다 네. 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보호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응급실 표류입니다. 이 상태가 위중하던 이 10대가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구급차에서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보건복지부가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했던 의료기관들 행정처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 발생했는데요. 당시에 이 4층 높이에서 추락했던 17살 환자는 발목과 머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시급하게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급차에 실려서 2시간 동안 일명 이 응급실 뺑뺑이만 하다 결국 제대로 된 치료도 받아보지 못한 채 구급차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는 소방청 또 대구시와의 합동조사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토대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이 8개 의료기관 중에 총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처분 대상은 대구 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또 계명대 동상병원, 대구 카톨릭대병원 총 4곳입니다. 이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 내려질 예정이고요. 또 이 부분이 이행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도 중단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건물에서 추락했을 정도면 치료가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었을 텐데 왜 해당 병원에서는 환자를 받지 않았을까요? 당시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씩 좀 되짚어보면요. 네. 이때 당시에 환자가 119 구급대원이랑 가장 먼저 찾았던 병원은 대구 파티마 병원이었습니다. 당시에 환자는 이 후두부 쪽에 외상은 있었지만 발목 통증을 호소하는 등 의식은 있었던 상태로 확인되고요. 그런데 의사는 이 환자에 대한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면 이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유로 타기관의 이상을 권유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찾은 병원 경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인데요. 이때 이제 의사는 중증 외상이 의심된다. 따라서 권역외상센터에 확인하라라고 했지만 정작 환자를 대면에서 진료를 하거나 중증도 분류가 이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같은 병원, 이 권역외상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요. 병상이 없다, 다른 외상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증으로 이 환자 수용을 또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복지부가 확인해 보니까 두 번째 의뢰 당시에 병상도 하나 있었고요. 또 당시 현장에 있던 환자들이 대부분 경증 환자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19 구급대는 서둘러서 이 계명대 동산병원과 대구 가톨릭대병원에도 환자 수용 여부 계속해서 물어봤는데요. 네. 이곳에서도 외상 환자 수술이 시작됐다. 신경외과 의료진이 부재하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환자 수용을 거부하다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이건 듣는 우리가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니 환자가 처음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식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서 조치만 제대로 됐으면 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네. 사람 고쳐야 되는 병원마다 이거를 응급 의료를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되풀이되는지 아이고 이거 들으면서 우리가 화가 납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어린이날 안표 전쟁입니다. 국내 주요 놀이공원과 또 워터파크 등에서 매직 패스 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어린이날 등 연휴를 앞두고요. 이 매직 패스에 대한 안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매직 패스가 뭔가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요. 이 고객이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일반 대기 고객보다 좀 더 빠르게 입장이 가능한 티켓을 말합니다. 지난 3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이 어린이날에 사용 가능한 매직 패스 10회권 4장을 60만 원에 사겠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매직 패스 10회권 정가가 89,000원입니다. 근데 이 89,000원짜리를 무려 장당 15만 원에 사겠다 이렇게 제안한 꼴인데 이게 글이 하나만 올라온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는 10만 원 넘는 가격에도 장당 구입하겠다라는 글이 속출했습니다. 네, 이번 어린이날 비가 온다는 소식 듣자마자 저는 실내 놀이공원이나 뭐 실내 키즈카페, 운동장 난리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호우 예보 때문에요. 실내 뭐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키즈 카페에도 예약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 이 캠핑장에 대한 예약을 양도한다라는 글도 넘쳐나고 있는데요. 집중호우 예보 때문에 야외 활동이 좀 어려워지자 일정을 좀 취소하게 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애들이랑 모처럼 소풍 가려고 했는데 다 취소했다. 왜 하필 어린이날에 비가 오냐. 계획 다 짜놨는데 이 비 온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등 어린이날 일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실내 놀이시설에는 분명히 우리 어린이들 많이 몰릴 거예요. 네. 안전사고, 주의, 또 주의, 예방, 또 예방. 이건 뭐 몇 번을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다 즐거운 어린이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 상담하고 건강 정보 나누는 시간입니다. 행복진료실 문 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행복진료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정혜 산부인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차용재 안과 전문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식품생명공학 차윤환 박사님, 또 홍희연 한의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행복진료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진료를 할지 먼저 주제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건조한 눈, 눈의 노화 앞당긴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먼저 눈이 신호를 보내죠. 침침하고 이거 잘 안 보이고 노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건조한 눈이 눈의 노화를 앞당긴다. 네. 이 말을 아무래도 건조하면 눈을 자주 만지게 되고 퍽퍽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노화를 좀 당길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사실 자연스럽게 사실 신체가 노화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눈물의 분비가 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더 건조해지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사실은 안구 건조증이나 노안 같은 경우가 사실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많이들 여기셨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청년 노안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젊은 층에서 노안 발생률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이 신체 노화 비례해서 이제 눈의 노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이제 게 아니라요. 이게 나이 불문하고요. 이 눈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청년 노안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눈 건강이 걱정이다 이런데 나이 들어서 노안이 생기는 거는 자연스럽지만 청년 노안이 이렇게 늘고 있고 청년 때는 또 그렇지 않아요? 내 눈이 조금 이상하다 해도 에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괜찮겠지 뭐. 이러고 그냥 네. 지나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서 네, 걱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으면 그만큼 노안에 대해서는 눈이 좀 불편하고 이상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고 증상이 악화되고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전자기기나 PC, 스마트폰 등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눈의 피로도가 증가하면서 청년 노안 올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눈에 피로감이 심하거나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저는 아직 뭐 30대이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있다가 누가 뭐가 좀 안 보인다 그러면 뭐 노안 아니야? 뭐 하하하 막 이렇게 웃는데 네. 이재용 아나운서는 지금 이렇게 막 웃을 네. 아니 그런 눈이 상황은 침침하죠. 아니죠. 아 저도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고 그 다음에 노안 가장 먼저 오는 게 이게 글씨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멀리 보고. 가까운 거. 네. 근데 저는 그래도 난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 그래서 이 진행자에 특화되어 있는 눈이라고 이거는 아직도 보여요. 근데 한 가지 저는 뭐가 날아다니는 거. 비문증. 비문증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일단은 뭐 지금 일단은 눈 노안 얘기하는데요. 네. 노안이 일단 딱 오면은 이 한 5학년 넘은 분들 가장 고민이 뭐냐? 이 스마트폰을 보는데 이게 뭐지? 이러다가 이제 이거죠, 이거 이렇게. 글씨 크게 하잖아.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럼 포기합니다, 바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보실 때 이렇게 멀리 점점 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안경. 네, 안경 착용하시고 보시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노안이 어떤 질환이길래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눈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이 노안은 눈 안에 있는 보조 돋보기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노화가 발생해서 수정체로 가까운 곳을 보는 조절력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잔글씨가 침침하게 보이는 현상이 첫 번째로 발생하고요. 의외로 먼데 시력은 잘 유지가 되게 됩니다. 우리 눈은 두 개의 돋보기로 가까운데 먼 데를 실시간으로 보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 돋보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겉에 있는 검은자, 우리가 흰자, 검은자라고 하는
검은 자 돋보기는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기증도 할 수 있죠. 근데 눈 속에 있는 수정체라고 하는 작은 보조 돋보기는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50세 정도 지나시면 이제 노화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가까운 데가 침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초기 노안의 또 증상이 특별한데요. 가까운데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친구가 열심히 보내다가 먼 데를 탁 봅니다. 그러면 좀 흐려 보이다가 몇십 초가 지나고 나서 다시 또렷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먼 데를 열심히 보다가 가까운 데 딱 봤는데 스마트폰 문자 갑자기 안 보여요. 왜 그러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보입니다. 이런 초기 노안의 증상들이 있으실 때 여러분들이 내가 노안이 시작됐구나 이것을 감지하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다 카메라도 자동으로 찍으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는 수동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거 조리개로 이렇게 맞추고 뒷배경 찍으려면 또 요게 거리 맞추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원리하고 비슷한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눈의 수정체는 카메라 렌즈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그래서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지면서 이 수정체를 통해 망막에 상이 맺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수정체의 기능이 노화되면 노안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나 스마트폰을 볼 때처럼 얼굴을 가까이 대고 무언가를 봤을 때 눈에 피로나 두통이 발생하거나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지게 되면서 점점 작은 글씨를 읽기 힘들어지고 눈을 찡그리게 되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노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정체 안에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생기는 그런 증상이라는 거 이제 알겠는데요. 근데 또 이제 5학년 된 우리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백내장 얘기 또 많이 하거든요. 이게 좀 뿌옇게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노안과 이 백내장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예. 50세 넘은 분들이 눈이 침침해지시면 일단은 병원에 오셔서 제가 눈이 요새 부쩍 침침한데 노안인가요? 백내장인가요? 두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백내장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어디서 들으셨기 때문이기 때문에. 자, 이 노안과 백내장은 그런데 아주 간단히 구분할 수 있는 증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노안이 오시게 되면 먼저 근거리가 침침해지고 원거리는 잘 유지됩니다. 그 근거리가 침침할 때 돋보기를 써보시면 굉장히 근거리가 잘 보인다. 그러면 이게 노안이 확실한 거죠. 그런데 백내장이 같이 겹쳐 있을 때 초기 백내장이다 하더라도 백내장이 꽤 시력을 방해할 정도가 있으시다면 안경을 쓰거나 돋보기의 도움을 받아도 시력이 맑고 투명하게 보이진 않고 침침한 증상이 남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 속에 보조 돋보기인 이렇게 맑고 투명했던 수정체가 자 이제 백내장이 끼게 되면 이렇게 좀 뿌옇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뿌옇게 변한 수정체 때문에 안경이나 돋보기로 앞에서 보정을 해줘도 시력의 개선에 제한이 있는 것이죠. 네, 그냥 뭐 종이신문이나 책을 한번 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게 잘 흐려지고 안 보인다 싶으면 노안이고 그게 아니라 다 흐려졌을 경우는 백내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물이 흐리게 잘 안 보일 때 그냥 교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경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점에서 노안과 백내장이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차영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노안 같은 경우는 수정체의 조절 능력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돋보기를 쓰면 그게 교정이 되고 시야가 확보된다는 이제 점이 있고요. 근데 백내장 같은 경우는 수정체 자체가 혼탁이 온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변화가 온 것이기 때문에 돋보기를 써도 시력 조정이 안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돋보기를 한번 써보시고 시력 교정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백내장을 한번 의심해 보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이 나온 김에 백내장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가죠. 왜냐하면 요즘에 주변에서 백내장 수술 받았다는 분들 많이 봐요. 네, 맞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백내장 수술이 약 70만 2,621건으로 그 수술 중에 1위를 차지했고요. 또 65세 인구에서 안과 질환의 발병률 1위가 바로 백내장인 것만 봐도 그 발병률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백내장은 눈동자가 하얗게 변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제가 이 환자분을 만난 경험은 잘 없거든요. 네. 어떤가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현상은 엄밀히 말하면 검은 자 내에 우리가 빛에 따라서 조절되는 동공이라고 있습니다. 그 검은 자 안에 동공 안에 있는 수정체에 아주 뿌옇게 변한 혼탁이 비쳐 보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라던가 또 우리나라의 건강에 관심도를 보면 요새는 그렇게 심하게 진행된 백내장 환자분을 만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요, 시각은 기본적으로 감각입니다. 우리가 시력이라고 말을 하지만
각이고요. 그래서 주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하게 진행된 백내장이 있다 하더라도 침침한 증상을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서 늦게 병원을 찾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럼 수술은 백내장이 좀 심하게 진행된 분들이 주로 받는 거예요? 네, 사실 백내장의 표준 치료는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수술은 받으셔야 되긴 하지만 아주 급하게 응급적으로 받는 질환은 전혀 아니죠. 예, 초기 백내장의 경우에 임시적으로 안약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 안약이 백내장으로 뿌옇게 변한 수정체를 다시 맑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의 증상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돋보기나 안경을 착용해봐서 시력의 개선에 제한이 있으시다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또 중요한 것은 침침한 증상이 단순히 백내장의 원인이 아니라 눈 속에 다른 이상이 아닌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백내장의 원인이 맞다면 일단 안심하시고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하시면서 수술의 시기를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번 혼탁해진 수정체는 다시 회복될 수 없고 백내장은 수술에 의해서 치료가 가능하다. 수술 얘기하면 이게 무서워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초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백내장 환자들은? 예. 그 백내장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 질환이므로 초기의 증상을 잘 아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처음으로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이 동반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안경을 착용해도 돋보기를 써도 시력의 개선에 제한이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 빨강, 분홍, 주홍, 다홍 같은 비슷한 색깔의 명확한 구분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명이 밝은 것보다는 조명이 약간 어두운 곳에서 더 편안히 보이는 증상을 느끼게 되고요. 네 번째로 사물이 난시가 있는 것처럼 약간 번져 보이는 증상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백내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초기 증상 나타내는 그 질문 항목을 색깔로 이렇게 했구나, 오랜만에. 안 보이게. 근데 왠지 다 한 것 같아, 저도. 뭔가 있는 것 같아, 증상이. 아무래도 이 백내장이 중년 이후에 관심이 높아지는 질환이다 보니 이렇게 네. 질문이 좀 쏟아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조금 더 빠르게 증문 즉답 형식으로 백내장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 젊을 때 시력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입니다. 예.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네. 말씀드렸던 대로 백내장이라 하면 눈 속에 있는 작은 보조 돋보기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이게 뿌옇게 변한 것이죠. 이 수정체를 다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초음파를 이용한 수술로 제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눈은 원래 두 개의 돋보기를 갖고 있었는데 제거를 하면 돋보기가 하나가 되죠. 그러면 환해지기는 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 돋보기 역할을 하는 이 맑은 인공 수정체를 원래 자리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데 인공 수정체의 생김새는 처음과 달리 조금 작습니다. 이런 인공 수정체를 삽입을 하면 다시 젊을 때처럼 맑고 화사한 시력을 되찾을 수가 있으신데요. 수술이 이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요새는 이제 수술 후에 글씨를 볼 때 돋보기가 필요하신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 또 백내장이 생길 수 있다던데 이거 사실입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수정체 조직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백내장이 다시 재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체는 얇은 주머니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이 주머니는 잘 보존하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수술을 잘 하는 것인데요. 이 주머니를 그대로 두고 주머니 안에 있는 백내장만 제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과 껍질을 아무리 얇게 깎아도 빨간 사과 껍질 안쪽은 하얀 사과 속살이 묻어있게 되죠. 백내장을 싸고 있던 껍질 안쪽에도 백내장 세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제거해도 남게 되는 그 세포들은 백내장 세포이므로 열심히 뿌옇게 변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수개월 또는 수년 후에 초기 백내장처럼 약간 침침해지는 증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술 후에 발생하는 뿌연 증상이라 하여 후발성 백내장 이렇게 부르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후발성 백내장은 간단히 레이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한쪽 눈에만 백내장이 왔거나 양쪽 눈에 왔을 경우 수술 방법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똑같습니다. 네, 한쪽 눈에만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는 분들은 유독
양쪽 눈의 백내장의 진행 속도가 차이가 나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양쪽 눈의 노화가 꼭 같은 속도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한 눈의 백내장을 수술을 하는데 문제는 한쪽 눈만 수술할 경우 수술 후에 양안 시력의 균형입니다. 한쪽 눈이 아무리 맑아졌다 그래도 수술받지 않은 눈과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두통 또는 두 개로 보이는 것 같이 또는 눈의 피로감 등의 증상으로 불편하실 수가 있죠. 이럴 경우는 불가피하게 반대편 눈도 이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양쪽 눈을 수술할 경우에 같은 날 하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날의 스케줄로 네. 수술을 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입니다. 그 이유는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입니다. 근데 특별히 수술 중에 협조가 잘 안 될 수 있는 환자분, 또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신 마취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단번에 양쪽 눈을 수술합니다. 예. 이게 나는 전신 마취 아니고 이게 부분 마취인가 보더라고요. 무서운데요. 그럼 이렇게 눈을 뜬 채로 내 눈에 뭐가 이렇게 오는 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노안과 백내장이 같이 올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그럼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노안과 백내장은 한 곳에 오죠. 어딘가요? 눈 속에 있는 수정체요. 같은 곳에 오는 질환이고 수정체의 노화로 인해서 노안과 백내장이 같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구별법이 있죠. 초기 백내장에서 노안과의 구별법은 돋보기와 안경을 써보면서 구별할 수가 있고요. 요새는 노안의 진행이 백내장의 진행보다 조금 빨라서 노안이 왔을 때 백내장인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말씀드린 안경과 돋보기로 시력의 개선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근처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백내장에 대한 궁금증 한번 빠르게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주제죠. 노화를 앞당기는 눈의 건조함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 하루 종일 깨어있는 시간에 소프트렌즈를 착용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눈이 저녁 되면 정말 건조해집니다. 근데 눈이 건조한 게 요즘 청년 노안이 많다고 앞에 말씀하셔서 혹시 이게 노안일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들긴 하는데요. 물론 정확한 진료를 통해서 진단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대부분 눈이 건조해지는 증상은 노안보다는 우선 안구 건조증을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눈에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 눈물이 분비되게 되는데요. 이 눈물이 빨리 마른다든지 아니면 잘 생성이 되지 않아서 안구 표면의 윤활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 안구 표면에 손상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이 발병되는 게 바로 안구 건조증입니다. 안구 건조증이면 대표적인 증상은 눈이 건조해지는 거잖아요. 뻑뻑해지는 거. 그거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보통 사실 요즘 렌즈 착용도 많이 하시고요. 스마트폰 오래 보시다 보면 눈이 뻑뻑해지는 증상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또 안구 건조증이 찾아오게 되면 눈이 시리거나 혹은 이물감이 있거나 건조함 그리고 느끼게 되고요. 또 눈의 피로나 또 충혈까지도 잘 생기죠. 심한 경우에는 두통까지도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 안구 건조증을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시력 저하의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죠. 또 이게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실 눈을 비비게 됩니다. 눈을 비비게 되면 이게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청년 노안 이 얘기했는데 안구 건조증도 혹시 청년 안구 건조증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년층의 발병률이 더 높은데요. 흔히 중년 이후에 안구 질환이라고 하면은 백내장이나 노안 같은 거를 하시기 쉬운데 실제로는 안구 건조증 환자들 10명 중에 4명이 40, 50대 중년 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구 건조증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9년 기준 약 268만 명으로 10년 동안 약 100만 명가량 증가를 하셨는데요. 안구 건조증 발병 연령을 살펴봤더니 50대가 19.4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40대, 60대 순이었습니다. 보니까 확실히 중년 이후에 안구 건조증 발생률이 젊은 층보다 높네요. 거기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안구 건조증은 기본적으로 안구 표면이나 눈물샘에 노화가 발생해서 눈물의 보습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습 기능이 약해지니까 눈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년 이후에 대표적으로 50세 정도에 오는 갱년기라고 있으시죠. 갱년기가 오게 되면 우리 몸의 외분비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됩니다.
눈꺼풀에 있는 눈물샘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 안구 건조증이 급증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 50대가 19.46%로 가장 높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제 주변의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19.46%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이거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진단이야 뭐 병원 가서 직접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손쉽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안구 건조증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증상들을 한번 보시고요.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화면 주시죠. 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안구 건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눈에 이물감이나 혹은 뻑뻑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눈이 쉽게 피로해져서 책이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지 못한다. 이유 없이 자주 충혈이 된다. 잘 사용하던 콘택트 렌즈 착용이 어렵다. 눈이 빠지는 느낌이 자주 든다.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눈물이 자주 나온다. 진짜 이거 이래요. 빛에 민감한 편이라 눈부신 현상을 자주 느낀다. 아, 몇 개나 해당되시죠? 야, 요 정도? 저는 네 개인데요. 저는 5개. 에? 왜? 젊은이가 왜 이래? 저는 왜, 렌즈를 진짜? 워낙 오래 껴서 그런가 봐요. 차은우 박사님은 저는 일단 3개인데요. 3개. 아직까지는 그래도 3개인데 반 있는 것 같은 것들이 있고. 아니 저는 안구 건조증이 있는 것 같은데 안구 건조증이면서 또 눈물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나요. 저도.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온도가 달라지거나 찬바람 맞으면 혼자 울고 있어.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일상의 80%는 안구 건조증 때문에 퍽퍽하다가 예. 뜬금없이 갑자기 펑 터져가지고 쫙쫙 쏟아지거든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사실 다들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가 이제 보통 체크된 증상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네. 보통 아직까지는 안구 건조증 초기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4개 이상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관리가 시급한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7개 이상인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해당되는 경우죠. 네, 저랑 이제 이지용 아나운서는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 차유재 선생님한테 좀 찾아가야 될 것 글쎄 말이야. 같은데 그럼 병원에서는 어떻게 안구 건조증을 진단하고 또 치료하게 되는 걸까요? 예. 안구 건조증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안구 표면에 염증 소견이나 눈꺼풀 테두리 결막에 염증 속도를 있으면 안구 건조증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눈물막 지속 시간 검사를 통해서 눈물이 얼마나 빨리 마르는지 보게 되고요. 세 번째로 눈꺼풀 안에 눈물샘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샘의 형태나 밀도를 보고서 안구 건조증을 진단하게 됩니다. 진단 검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환자 그 사진 보면서 좀 설명을 네.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소개해드릴 환자분이 계신데, 이분은 70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약 3년 전부터 건조함, 뻑뻑함, 쓰라림을 주소로 고생하시다가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검은자 표면에 작은 점들이 보이시죠? 저게 이제 검은자의 염증입니다. 세극등 현미경 검사하고요. 두 번째로 눈물막 지속 시간 검사 결과는 1.5초로 매우 짧았습니다. 이 환자분은 한 2달가량 지속적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 후에는 각막의 염증 소견이 완전히 깨끗해지셨고 증상도 개선되셨습니다. 물론 뭐 상태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보니까 치료를 2달가량을 꾸준히 받으셨어요. 이게 진짜 가볍게 볼 질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다음 환자분도 보시면 이분은 71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수십 년간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운전을 하셨는데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눈을 깜빡이지 않고 집중하는 오래 행동이 떠야죠. 됩니다. 네. 세극등 현미경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붉게 눈꺼풀 테두리에 염증 소견이 심하게 관찰이 됐고 눈물샘 촬영 검사에서도 눈물샘의 변형이 관찰되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이분은 치료 받으셨고요. 눈꺼풀 테두리 염증이 매우 호전이 되었고 눈물막 지속 시간도 10초 이상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행복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예. 아니 저는 안구 건조증은 그냥 인공 눈물 이렇게 넣고 말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 3개월 치료 기간도 제법 길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눈 사진 보니까 무서운데요.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노화뿐만 아니라요. 사소한 생활 습관도 안구 건조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자,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눈을 건조하게 만든다. 커피 진짜 자주 마시거든요. 특히 아이스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아, 그럼 그건가? 커피를 마시면 왜 잠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잠자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눈 뜨고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게 건조해진다. 뭐 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아니 뭐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커피 그러면은 딱 봐도 그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카페인. 네. 이 카페인이 어떻게 보면 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네, 역시 예리하신 우리 차 박사님. 네, 맞습니다. 그 카페인과 눈 건강에 대해서 계속적인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커피가 대표적인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인데요. 실제로 이 카페인의 함량의 정도에 따라서 안구 건조증이 더 악화되거나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연관관계는 아직 정식 보고가 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저널에 의해서는 카페인에서 있는 그 이뇨작용 때문에 오히려 눈물샘의 생성과 분비가 촉진돼서 안구 건조증을 다소 개선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그러면 백내장이나 녹내장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카페인 섭취가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한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더 많이 마신 사람들이 더 적게 마신 사람들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백내장 실명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하는데요. 왜요? 네, 연구팀은 카페인이 자외선의 영향을 좀 적게 해주고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다만 녹내장의 경우는 이제 이게 카페인이 직접적으로 그 발병률을 높이지는 않지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나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에는 발병률을 이제 세 배나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가 필요하실 거고요. 네, 그리고 이렇듯 카페인이랑 눈 건강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카페인에 들어있는 강력한 산화 방지제가 노화와 특정 질병으로 인한 망막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구 건조증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생활 습관 알아봅니다. 네, 수시로 뿌리는 안약, 안구 건조증에 좋을까 나쁠까입니다. 이게 뿌리는 안약이 있어요? 안약? 아, 이거 넣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공 눈물 말하는 아니, 이거 뿌린다고 그래서 이 뿌리는 안약이 새로 그건 아닌 거고, 근데 넣는 거. 네.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눈이 건조해서 그 인공 누액 같은 경우에는 손에 닿는 곳에 다 있거든요. 아, 그래요? 차에도 하나 있고 가방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이래요. 아니 우리가 괜찮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분이 이렇게 건조하면 물 주면 촉촉해지잖아요. 결과적으로 안구 건조증에 넣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예, 맞습니다. 안구 건조증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고전적인 치료가 불편할 때마다 인공 눈물 등의 안약을 점안하는 것입니다. 안약을 근데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거든요. 네. 혹시 안약 점안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요? 안약 뚜껑을 딴다. 좋지. 거울 앞에 눈을 선다. 적신다. 눈을 이렇게 한다. 그리고 넣는다. 네. 그리고 깜빡인다. 맞아요. 정확해요. 이거 아닙니까? 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불편할 때 안약을 넣기 때문에 불편하면 일단 급해짐으로 바로 안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네. 뭐 서랍 속에 주머니 속에 막 주섬주섬 꺼내서 안약을 넣죠. 그런데 그때 확인해야 될 것이 손가락이 깨끗한지 이겁니다. 안약을 넣으려면 불가피하게 이제 손가락으로 눈 주변을 만져야 되는데 손가락이나 손톱 밑에 어떤 오염된 물질이 있거나 이제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을 때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그것에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손을 씻는 행동을 할 수 있으시면 손을 씻는 것이 좋겠고요. 티슈로라도 손을 한번 씻고 안약을 넣으세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네. 제가 환자분들을 여러 만나다 보면 안약을 넣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신데요. 안약을 넣을 때 안약이 눈에 쏙 꼬린이 잘 안 될까 봐 이렇게 안약을 눈에 대고 넣는 분이 계세요. 네. 안약병 끝을 눈꺼풀이나 흰자 결막, 안구 표면 가까이에 대게 되면 잘못하면 쓸려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안약을 넣는데 염증 때문에 악화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약을 넣을 때는 이렇게 손가락 끝을 이렇게 당기고 당기고 네. 시선을 위로 보면서 안약을 넣으시면 되는데 시선이 안약병의 끝에 안약이 나오는 구멍을 쳐다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뒤통수 쪽으로 뒤로 이렇게 많이 유연하게 젖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목이 뻣뻣하신 분들은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의하셔서 안약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안약 넣고 나서 딱 눈 깜빡깜빡하면
쭉 이렇게 눈물이 그렇죠, 흘러요. 눈물 나. 그럼 제가 그 손으로 막 슥슥슥 이렇게 얼굴 닦거든요. 아, 나는 이것도 이제 좀 안 좋네요. 요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난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위로. 네. 아니 우리가 그냥 다 넣으면 쉽게 넣는 안약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런 주의사항이 있는지는 또 몰랐어요. 아. 근데 안구 건조증 이것도 역시 이제 안약으로 좀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은 불편할 때 안약을 넣는 방법이 가장 흔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증상을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는 임시적인 효과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눈물이 여러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액, 그리고 수분, 그리고 기름,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점액은 수분을 잡아주고 수분이 이제 이물질도 제거하고 영양분도 공급합니다. 기름층이 없으면 수분이 금방 증발되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뻑뻑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약을 점안하는 것을 이제 수일간 또는 수주간 사용했는데 증상 개선이 없으시다 그러면 이 성분 중에 무엇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으셔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그에 맞는 안약을 처방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오늘 뭐 노안부터 안구 건조증까지 눈 건강 관련된 이야기 폭넓게 다뤄봤는데요. 평소 이 눈이 너무 건조해서 걱정이라는 분의 사연을 만나보고 와서 본격적인 행복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경기도 파주. 똑똑똑 계십니까?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게 대체 뭔 상황이죠? 이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눈 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눈 운동이요? 네. 눈을 상하 좌우를 움직이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이름하여 시계 초점 운동. 노안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눈이 나쁘면 이게 회복하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엄지손가락을 활용한 초점 운동. 사물이 가까울 때나 멀 때 초점을 잘 맞추기 위한 연습으로 좋다고 하는데요. 명숙 씨가 눈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햇빛이 반사되면 눈을 못 떠요. 그럼 눈물이 줄 흘러요. 버스 타고 가다가도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쳐다보고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한다든지 하면 막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개져요. 병원 진단 결과 명숙 씨의 증상은 쇼그렌 증후군. 안구 건조뿐 아니라 구강건조 관절염증까지 생길 수 있는 자가 면역성 전신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구 건조증이고 쇼그렌 증후군으로 인한 안구 건조증의 결막염, 염증성 결막염 뭐 그래요. 하루에 넣어야 하는 안약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네요. 이렇게나 넣어야 돼요? 네, 이거 말고도 혈청약까지 해서 4가지예요. 아, 눈에 넣는 게? 네네. 단순히 눈의 피로 혹은 노화로 생각하고 지나쳤던 증상들이 눈 건강의 악화를 불렀던 거죠. 몸 아픈 거는 약을 먹고라도 견디는데요. 진짜 눈 안 보이겠다, 눈 저기 하는 거는 엄청 두렵고 무섭고 그냥 그래요. 네, 명숙 씨가 눈 건강에 진심일 수밖에 없겠네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 안과 검진 있는 날이라 검진하러 병원 가요.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선글라스 필수죠. 눈 보호하기 위해서 야외 나올 때는 꼭 써요. 멋도 챙기고 자외선도 차단하고 일석이조군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보실까요? 지금 하실 검사는 안구 건조증 검사신데요. 앞을 보실게요. 지금 괜찮으세요? 네. 눈이 괜찮으실까요? 앞에 빨간 점을 눈 최대한 크게 뜨시고 보실게요. 안구 건조증 검사부터 시력 검사까지 다양하게 체크를 해보는데요. 현재 명숙 씨의 눈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깜빡. 네. 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검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검사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눈물인데요. 첫 번째, 눈물의 증발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 환자분이 갖고 계시는 쇼그렌 증후군의 영향이 있어서
눈물 양이 워낙에 적습니다. 눈물은 우리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검사로 중요한 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검사는 그 눈물의 수분, 그러니까 물의 양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수분이 얼마나 분비가 되느냐. 쇼그렌 증후군은 눈물샘을 공격해서 눈물의 분비를 방해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분비 양이 지대하게 많이 줄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를 확인해 보는 검사입니다. 눈물 분비량 측정 결과는요? 환자분의 눈 상태는 안구건조증인데요. 일단은 눈물층 3가지 중에 가장 겉에 있는 지질층이 매우 많이 부족합니다. 기저질환으로 있는 쇼그렌 증후군으로 인해서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오른쪽이 굉장히 심한 편이고 다행스럽게도 왼쪽 눈은 수분의 생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잠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이라고 하면 네. 눈물이 말라야 되는 거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도 눈물이 많이 흐르고 눈물이 막 흐르는 느낌이 나죠. 네. 안구건조증은 검은 자, 흰 자 위에 눈물이 빨리 마르는 병입니다. 그럼 우리 몸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사 눈물 분비, 반사적으로 눈물을 분비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안구건조증과는 별개의 신경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를수록 눈물이 나오니까 그 눈물이 자꾸 나오면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네. 안구 건조증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물이 빠져나가는 눈물점을 막는 시술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지질을 생성하는 눈물샘의 기능을 끌어올리는 치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점액증도 안약으로 훌륭하게 개선할 수 있는 약들이 2-3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각 층의 문제에 맞는 안약들을 처방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수연아,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잘 있었어? 아이고 건강해? 응. 어쩐 일로 이렇게 친구인데요. 오늘 병원 갔다 와서 맛있는 거로 몸보신 좀 하고 기운 좀 차리려고요. 그래요? 네. 우리 맛있게 오늘 고기 좀 먹고 기운 좀 차리게. 눈을 위한 보양식의 정체는 바로 소고기말이. 아연이 풍부한 소고기는 눈 건강식으로 딱이죠. 아연은 노화와 관련된 시력 손실이나 황반 변성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고 합니다. 게다가 비타민C의 원천인 녹색 채소는 루테인 함유량까지 많아서 눈 건강 도움에 탁월하죠. 오늘 치료 잘 받았어? 응, 오늘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검사했는데 이제 관리 잘 하고 이제 눈 운동하는 것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신경 좀 쓰고 열심히 해야지. 더 안 나빠지게. 우리 눈 미리미리 신경 써야 지킬 수 있다는 거 명심. 명숙 씨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해요. 손주 이쁘게 크는 거 보고 싶고 또 눈이 만약에 안 보이면 내가 사는데도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 눈 건강 관리 잘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네, 명숙 씨의 눈앞에 건강하고 멋진 순간들이 눈부시게 펼쳐지길 바랍니다. 눈이 뿌야면 정말 정신이 막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뿌한 느낌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데 언제 좀 이렇게 옛날처럼 밝은 세상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자, 선생님들 처방전 이제 봐야죠. 안과 전문의 차용재 선생님 행복 처방전입니다. 자, 늙을수록 필요한 쉬운 눈 관리입니다. 일단 뭐 2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눈 관리를 쉽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수나 양치 또는 샤워하는 이런 행동들은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지만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눈 관리도 이제는 그렇게 하여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쉬운 눈 관리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저기 뭐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좀 쉽게 알려주시죠. 네, 자리를 이동해서 한번 그 방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옆으로 좀 가볼게요. 뭘 많이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자, 쉬운 눈 관리법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딱 보기만 해도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알려주실 방법은요? 예, 첫 번째는 중년 눈 세정 손으로 하자입니다. 손으로 하자. 네. 저는 뭐 눈 세정을 따로 해본 적은 없지만 네. 쉽게 말해서 눈은 뭐 화장을 지우거나 관리를 할 때 면봉을
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눈세정이라 하면 보통 면봉이나 전용 화장 솜을 이용해서 눈꺼풀을 닦아내는 것들을 상상하실 텐데요. 우리가 중년이 되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안이 옵니다. 그래서 거울 가까이 대고 이 딱딱하고 뾰족한 면봉으로 눈꺼풀 테두리에 연약한 점막을 닦는 게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죠. 잘못하면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년의 눈세정은 오히려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입니다. 네, 방법을 좀 배워봐야 할 것 같아요. 손으로 하는 눈세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손으로 하는 눈세정 일단은 눈세정제가 보통 액체형과 거품형이 있는데요. 네. 자, 일단 액체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손을 일단은 깨끗이 씻으셔야 됩니다. 씻은 후에 이 눈세정액을 손에 이렇게 묻힙니다. 얘 이제 액체도 있고 겔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묻힌 후에 자, 눈을 감은 채로 지금 이제 마네킹을 보시면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을 감았다고 이제 치고 눈을 감으면 요 아래쪽에 위아래 눈꺼풀이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감은 채로 양쪽 눈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왔다 갔다. 이때 손가락 끝에 예민한 감각으로 속눈썹의 뿌리를 문지르는 느낌이 정확히 나셔야 되고요. 그 느낌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점점 더 손가락 끝에 뿌리를 더 눌러주시면서 문지르시면 효과적입니다. 10회가 한 세트고 하루에 2세트를 권장을 드립니다. 눈을 감았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눈을 뜬 채로 하면 뜨고 안 하시면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그 다음은요? 네, 이 거품형 제품도 굉장히 많은데요. 거품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품형도 손을 깨끗이 씻은 후에 이 거품을 손끝에 묻히고 자, 눈을 감았다 생각하시고 자, 눈꺼풀 테두리를 이렇게 문지릅니다. 이렇게 충분히 10회 정도 문지르고 이 두 가지 다 문지른 다음에요. 5초에서 10초 정도 눈을 감고 기다렸다가 딱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듯이 이 세정액을 씻어내면 좋겠습니다. 네,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 손이 가장 다루기 쉽잖아요. 손으로 눈세정을 부드럽게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예,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중년의 눈찜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눈찜질, 저는 좀 피곤한 날 잠들기 전에 눈찜질을 보통 하고 자거든요. 네. 근데 뜨거운 물수건 같은 걸 눈에 올려둔 채로 잠들곤 하는데 네. 이거는 괜찮은 방법일까요? 예, 이 눈찜질이 사실은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나 더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눈 건강 관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눈찜질을 잘못하시게 되면 오히려 눈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네. 올려두고 주무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토탈 올려두는 시간은 총 몇 시간 정도 되시나요? 저는 근데 이런 온열 안대 같은 경우는 딱 올려두고서 자면 그냥 내내 일어날 때까지 눈에 올려둔 채로 잠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저온으로 미지근한 제품도 있고 또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조금 뜨겁게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이 제품들의 주의사항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화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미지근한 제품이 오히려 저온 화상에 더 위험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가열해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고온 화상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열 찜질의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5분에서 10분 이내니까요. 그 시간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저는 저온이어서 괜찮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온 화상의 위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마사지기가 워낙 또 잘 나와서 마사지기 이용해서 눈 관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건 어떨까요? 네, 이 마사지기 제품들은 보면은 온열 기능뿐만이 아니라 진동과 마사지 기능이 추가되는데요. 이 진동과 마사지 기능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욕심내서 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사지 기능은 일주일에 1회만 사용하시고요. 온열 기능은 매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2회 정도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밴드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눈에 압박이 가해져서 염증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뭐든 과하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뭔가 눈 건강 관리 같은 경우는 과하게 해야 도움이 될 것 같단 말이죠.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제대로 배워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그렇게 이렇게 찜질하고 관리하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맞아요. 시간에서 또 해야 되니까 귀찮기도 하고. 자, 이번에는 홍의원 한의사의 행복 처방전입니다. 눈 온도를 높여라. 이게 또 눈 관리하는데 눈 건강에 온도가 중요한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샘이라는 곳에서 이제 적절한 기름이 분비가 되어야지 이제 기름 성분이 원활하게 나와서 눈물의 증발을 막고 또 이제 눈을 촉촉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안구 건조증 환자들은 마이봄샘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서 한방에서는 눈 온구기를 사용해 마이봄샘을 막고 있는 이 기름을 녹이고 다시 기름이 원활하게 분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첫 번째 방법은 눈 사우나입니다. 사우나? 네, 눈 사우나. 사우나 뭐야? 뭔가 듣기만 해도 눈에 습기가 착 차오르면서 뭔가 후끈후끈해지는 네. 그런 느낌인데 예. 눈의 온도를 높이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네, 집에서도 간단하게 눈의 온도를 높여서 이제 물의 수증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제 준비할 것은 이렇게 종이컵 크기의 컵 2개와 따뜻한 물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왔고요. 이제 이때 물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눈에 이제 화상이나 이런 걸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의 온도는 40도에서 45도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 이제 입구에 양 눈을 대고 이렇게 수증기를 쐬시면 되는데요. 차윤환 박사님과 함께 해보실까요? 아니 뭐 이 물에서 마시라는 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대라는 거잖아요, 그냥. 아, 이렇게 이게 쳐다보듯이. 꽉 대야 되나요? 아니면 눈 위에만 이렇게 얹으면 되나요, 이게? 네, 이게 망원경 보듯이 이렇게 꽉 대시는 건 아니고요. 살짝 이제 띄운 상태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네, 이러면은 이제 5분 정도 진행을 하시면은 눈에 이제 온기가 전해지면서 네, 안구가 촉촉해짐을 느낄 수 있어요. 눈 뜨고 하셔야 돼요. 네. 아, 눈을 떠야 돼요? 눈 감고 네, 있었어. 눈 떠도 이제 충분히 40도니까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안구가 촉촉해짐을 느낄 수가 있으십니다. 야, 5초 정도만 해볼까요? 저기 너무 뜨거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40도에서 45도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목욕탕 기준으로 온탕하고 온탕. 열탕. 그 정도에 5분 정도를 하면 눈 사우나. 근데 그렇죠. 해보니까 어떠냐면은 이게 화상 위험성이 있으니까 대고 눈을 뜨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좀 온기를 느끼다가 좀 뜨거운 것 같다. 그럼 그만 이러고 괜찮네.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우리가 같아요. 가끔 목욕탕 갔다가 나올 때 눈이 개운해지는 맞아. 걸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맑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때가 이런 건가 보다. 맞아요. 자동적으로 습도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 온탕 들어갔으면 아이고 좋다 하시는 게 이런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니 그리고 거기 가면 습식 사우나가 있고 건식 사우나가 있잖아요. 근데 안구 건조증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건식 사우나는 안 좋겠네. 맞아. 습식이 낫겠네. 촉촉하게. 네. 습식 온도가 높으니까 그것도 주의해야 돼. 아, 참 주의할 게 많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동주 선생님 처방 보겠습니다. 먹는 선글라스. 뭐야? 선글라스를 어떻게 먹어요? 아, 요즘 저런 선글라스 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맛있나요? 선글라스는 패션을 위해서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바깥에 나가면 유독 눈이 시리다 또는 눈이 부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 눈에는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해주는 동공을 조절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이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빛의 양이 잘 조절되지 않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주 눈이 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실제 요즘 사실 선글라스는 패션이 아니라 사실 필수 아이템이 됐습니다. 그만큼 사실 눈보호를 위해서 이 선글라스가 필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선글라스를 착용해서 눈을 보호하듯이요. 먹어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윤정환 선생님과 함께 제가 맛있게 즐기는 눈 건강을 챙겨줄 먹는 선글라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네, 옆으로 이동해서 제가 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아,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먹는 선글라스. 아, 이런 거 아주 좋아하지, 우리. 먹는 건 다 좋아요. 아, 그럼요. 네. 기대됩니다. 네. 야, 이거 두 분 선생님이 하는 건 또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저희가 먹는 선글라스 네,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뭔데요? 뭐? 뭘까요? 네. 자, 먹는 선글라스 첫 번째는요. 바로 이건데요. 네. 뭐예요? 네. 뭐예요? 뭐야? 뭐처럼 보이죠? 뭐예요? 설탕? 다진 마늘인가? 잼 비슷한 것 같기도 잼처럼 하고. 보이죠? 예. 뭐예요? 뭔데? 솔직히 좀 되나요, 지금? 아, 노란 빛이 도니까. 좀 맛있게 보이죠? 감귤 흑설탕인가? 잼 흑설탕.
뭘까요? 사과? 아, 사과는 좀 더 진한데. 네. 어. 아마도 이게 이제 사실 모양이랑 색만 봐서는 어떤 건지 조금 짐작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때인데요. 이 잼의 재료는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 아, 마늘로 잼 만들어요? 마늘잼 네. 어떻게 뭐 먹는 잼은 이렇게 단맛 나는 걸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잼하면 네. 단맛이 나는 이제 사실 그 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 사실 주제가 사실 눈 건강이잖아요. 네. 눈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마늘로 만드는 잼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네.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첫 번째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먹는 선글라스는 바로 마늘잼인데요. 마늘 워낙 뭐 우리 한국인이 그치, 사랑하는 식재료긴 한데 이게 눈에도 좋은가요, 마늘이? 네, 눈 굉장히 좋죠. 사실 마늘 자체가 우리가 건강에 좋기 때문에 많이 사실 섭취하게 되는데요. 마늘에는 굉장히 많은 사실 비타민과 무기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량의 셀레늄, 비타민 C, 그리고 케르세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케르세틴, 이런 성분들이 눈의 부종이나 이런 염증들을 좀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 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특히나 마늘은 사실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좀 익혀서 먹는 게 좋은데 이게 60도 이상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이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성분이 체내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 신진대사를 촉진하게 해서 항산화 효과를 높이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마늘잼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들까요? 네, 제가 마늘잼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고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마늘잼이기 때문에 마늘이 있어야겠죠. 마늘이 있어야 되는데 마늘 4큰술을 믹서기에 먼저 넣겠습니다. 좀 다진 마늘인 거죠? 네, 다진 마늘입니다. 다진 마늘 4큰술을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단맛을 내야 되니까 사과를 깎은 사과를 좀 넣을 겁니다. 깎은 사과를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레몬즙을 넣어줄 거고요. 레몬즙을 넣어주고 그리고 설탕도 넣어줄 거고요. 설탕 4큰술. 좀 단맛이 나야 되니까. 그리고 소금 약간. 그리고 물도 같이. 지금 레몬즙과 물을 이렇게 넣을 건데 물은 100cc 정도 넣고 이렇게 갈아줄 겁니다. 네. 갈아주게 되면 갈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다음은 이렇게 간 마늘을 약불에서 잼이니까. 네, 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졸여줄 거예요. 수분이 좀 날아갈 수 있도록 졸여줍니다. 수분이 날아가야지만 이렇게 잼이 엉겨붙으면서 그쵸. 잼 특성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졸여줄 거고요. 이렇게 졸이면 시간이 이게 사실 이게 걸쭉해질 때까지 좀 찐득찐득해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조금 보시고 이렇게 졸이고 나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에 약간의 뭐 파슬리나 이런 걸 써서 좀 향료를 넣어서 조금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단은 뭐 사실은 바게트 빵 같은 빵에다가 발라 먹어도 좋고요. 혹은 바게트 빵에다가 이 잼을 바른 상태에서 버터를 올린 상태에서 구우면 또 굉장히 맛있는 또 마늘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맛도 있겠다, 그죠? 궁금해요. 저는 가끔 그 마늘 좋다는 얘기는 들으니까 마늘을 이렇게 쪄서 네. 그걸 으깨서 딸기잼하고 빵에 같이 바르면 네, 그냥 또 먹으면 되니까 마늘 자체가 좋다는 거니까 네. 저렇게 해서 먹으면 좋겠고. 자, 다음 또 먹는 선글라스는 뭐가 있습니까? 네, 바로 보여주세요. 자, 다음도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먹는 선글라스. 이번엔 윤정혜 선생님이 준비한 거 보겠습니다. 전 아니에요? 네, 네. 어떤 재료인지 혹시 사진만 보고 아실 수 있으실까요? 또 밑에 깔려 있는 게 재료인가? 네, 맞습니다. 케일인데 케일 깔려 있는 네, 거. 케일입니다. 네. 보통 이제 케일은 저희가 쌈으로 먹거나 이럴 때만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먹는 선글라스 그 두 번째는 바로 케일전입니다. 케일로 전을 해요. 저건 주로 주스로 먹거나 그쵸. 쌈 싸 먹거나 이러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케일하면 그냥 주스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전으로 챙겨 드시면 더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눈이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게 되면 사실 망막에 있는 이 색소들이 이렇게 탈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망막 중심부에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같은 색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이 색소가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를
예로부터 이 시각 세포를 좀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각 색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이 우리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꼭 섭취를 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 색소가 굉장히 많은 게 바로 이 케일입니다. 근데 케일을 먹을 때 그냥 쌈으로 먹거나 사실 쌈으로 먹으면 약간 질긴 감이 있고 그리고 그냥 주스로 먹는 경우에는 약간 써서 아이들이 또 먹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으로 부쳐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늘 비 오잖아요. 오늘 저는 케일전입니다. 케일전 좋다. 네, 레시피 궁금해요. 근데 아이들이 좋아할까 케일전? 네, 근데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케일을 잘게 잘라서 썰고 물기를 좀 제거해 주시고요. 당근 채 썰고 뭐 기호에 따라서 청양고추 조금 준비하시고 이런 같이 전을 만드실 재료 다져서 준비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큰 보울에 넣고 이렇게 섞어 주시게 됩니다. 밀가루와 감자 전분 같이 섞어서 약간의 점도가 생길 수 있게 준비하시고요. 물은 한 번에 붓지 마시고 부으시면서 요거를 이렇게 섞었을 때 케일에 약간의 반죽이 묻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반죽을 해주시고 요것을 적당량으로 예열이 된 후라이팬에 얇게, 너무 센 불로 하시면 금방 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크기로, 먹기 좋은 크기로 얇게 약한 불에 구워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얇아야죠. 그렇죠. 어유, 얇아야죠. 불이 세. 그래요. 아, 역시 전은 맛있다. 내가 야. 못 견디고 이거 먹어봤는데 케일전도 맛있네. 이렇게 올려가지고 사실 노릇해질 때까지만 저는 부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 자,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게 지금 저희 앞에 있거든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케일전 정말 처음 먹어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전 맛이에요. 마늘잼 맛있다. 마늘잼도. 아니, 그 케일 향이 안 나는데요? 이게 전으로 기름에 이렇게 해서 그런가? 그리고 굉장히 맛있어요. 케일이 조금 억센 느낌이 있잖아요. 그 억센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아, 역시 야. 모든 기름에 하는 건 다 맛있네요. 그리고 여기 케일전에다가요. 네. 마늘잼을 찍어 한번 드셔보시면 더 맛있어. 마늘잼도. 마늘잼 괜찮네요. 맛있죠, 괜찮죠. 나 맛있어. 이게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좋은데. 네. 이게 아무래도 조리를 하다 보니까 그 쓴맛이 나지 않아서 아이들도 또 어르신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눈에 좋은 먹는 선글라스 레시피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눈 건강 지키는 뭐 먹는 선글라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까 우리가 눈 이렇게 온열 뭐 하는 거 했잖아요. 찜질 네, 했잖아요. 찜질. 지압 뭐 눌러서 좀 이렇게 상쾌해지는 건 없습니까? 네, 누를 수도 있고요. 네. 평상시에 간단한 눈 운동을 해가지고 눈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또 이제 눈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지금 저를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네, 눈을 감고 일단 3초를 세보실게요. 하나, 둘, 셋. 이번에 눈을 뜨고 이제 눈을 부릅떠야 돼요. 부릅뜨고 부릅떠요? 다시 네,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뭔가를 보시고 다시 이제 눈에 근육에 힘을 주면서 하나, 둘, 셋. 째려봐야 되네. 네, 이제 왼쪽에 뭔가를 또 보면서 하나, 둘, 셋. 그리고 위에 뭘 보면서 하나, 둘, 셋. 아래 뭘 보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고 네, 중지부터 새끼손가락 사이로 얼굴 이제 안쪽에 있는 이 뼈랑 근육들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이제 눈이 편안해지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눈 주변 붓기 뺄 때 제가 하는 거거든요. 아, 이거 시원하거든, 이렇게. 오. 아니 그리고 지금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막 이러니까 좀 맑아진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이게. 네. 야, 확실히 이게 눈만 감았다 떠도 시원함을 느끼거든요. 네. 자, 오늘 눈 건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아무래도 안과 전문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차영재 선생님 눈 건강을 위한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우리는 스마트폰 또 태블릿 PC 많은 디스플레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년의 여가 생활 또한 디스플레이를 보시면서 즐기는 일들이 많아지실 텐데요. 연세가 드시면서 관리해야 될 것이 눈가의 주름이나 기미, 관절 건강만은 아닙니다. 눈 건강도 오늘 말씀드린 눈세정, 눈찜질을 좋은 습관을 들이셔서 행복한 하고 건강한 눈 건강한 중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눈 건강하게 밝고 맑은 세상 보시면서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그래도 어제 떠날 분은 다 떠났더라고요. 차가 얼마나 밀리든지. 그러니까요. 오늘 또 실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아이들이 많이 몰릴 수 있어서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행복한 어린이날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연휴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